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더 락커룸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자, 대장동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자, 먼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일단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당시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출근길에 굉장히 정황된 우조로 잘된 재판이다, 성공한 재판이다 하면서 굉장히 또 이 비판에 대해서 반론을 펼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 대표님은 좀 말씀해 주시죠. 성공한 재판 그 앞에 성공한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민주당이 이 수사한 검찰을 뭐 특검하겠다든지 혼나겠다는 거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정승호 장관 이야기 그리고 노만석 대행의 이야기를 맞춰 보면은 법무부 쪽에서 항소 포기하라고 강한 압박이 들어온 것은 사실관계로서 거의 확정된 거 아닐까요? 예, 그렇다면 정승호 장관은 노 대행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버티기 힘든 것 아닙니까? 어허, 근데 이게 이분들이 착각한 거라고 할까요? 하나 미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 포기를 결정을 할 때. 예, 그건 법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형량이 많이 나왔다든지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지금 화나게 만드는 것은 7,800억 아닙니까? 예, 7,800억을 추징해야 되는데 그게 400억 정도로 깎여버렸다. 약 470억 정도. 그러면은 이 검찰이 결국은 범죄 혐의자 편에 서고 예. 국민을 배신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예. 프레임이 너무나 강해요. 음, 이게 지금 가장 큰 폭발력이거든요. 음, 근데 이거는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런 미묘한 걸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국민들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음, 성난 민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음, 우리나라에서 민심이 화를 내버리면은 정권이 엎어지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가장 최근이 조국 사건입니다. 2019년에 조국 사건 수사할 때 딱 보니까 이게 좌우가 없더라고. 그게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예, 그래 되면 일이 커집니다. 예. 신지호 의원님은? 저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 중에 예. 정말 그 역사에 남을 궤변이 하나 나왔어요. 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의견 제시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지시는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요. 예, 우리가 대표적인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음, 그 최순실 국정농단 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었네요, 당시에는. 예, 그렇죠. 당시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삼성의 최대 그 수건이 뭐였냐? 경영권 승계하는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했는데 그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거기에 편들어줬다. 뭐 이런 건데. 예, 근데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명시적인 청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등장한 그 개념이 뭐냐? 묵시적 청탁입니다. 예, 말은 안 했지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그런지 알아서.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그게 나중에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당시 갑을 관계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을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갑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본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선명한데. 예? 근데 신중하게 해. 그리고 두 번째는 신중하고 또 합리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이 그 세 글자가 더 들어갔어요. 예. 근데 우리가 유명한 게요. 그 국회에서 과거에 국회 흑역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어느 그 공천의 실력을 발휘하는 어떤 중진이요.
재선 국회의원인가 딱 둘이 만났을 때 그 국회의원 배지를 만지작 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렵게 단 배지인데 오래 달고 있어야 될 낀데 진짜요? 예. 오. 이게 국회 흑역사 그 비화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 배지 만지작 하면서 아이고 이게 참 힘들게 달았는데 오래 달고 있어야 할 텐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공천- 협박이죠. 예. 너 내가 까라면 까라. 이게 이 정성호라는 사람이 이런 그 궤변과 망언을 해놓고 나는 의견 제시만 했을 뿐이지 지시하지 않았다. 지시하지 않았다. 검찰청법 위반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한 아마 법무부 차관이 아마도 이제 그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의 권한대행의 발언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평검사들께 지적이 돼서 이렇게 또 해명을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분이 말하는 걸 이렇게 몇 개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같아요. 아 검찰총장 대행이다. 아니, 예. 내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약간 좀 기자한테서는 그래요. 해서는 안 될 이야기고, 또 얼마나 지금 몸이 피곤한지는 모르지만은 예. 출근은 해야 되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출근 안 한다 하면은 저런 멘탈 가지고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갔는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딱 주워 들어가지고 잡히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뭐 법무부 쪽의 의견을 참고하고 중앙지검장과 협의해서 결정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점점 말이 달라져 가지고 사실상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식으로 하루에 말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다만 이 사람 말 중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고려했다는 것은 앞으로 1년 사이에 검찰청이 해체되는데 그 1년 기간에 잘 로비를 해가지고 검찰청 해체로 안 가도록 검찰이 수사 지휘권이나 뭐 이런 걸 보안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그쪽의 의견을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거는 그렇게 선의로 한번 해석해보고 싶은 면은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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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기자랑 또 이분이 통화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쓰냐면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거 사표를 암시하는 것이냐? 예.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검사의 2,000명 검사와 수장인데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 최고 명운이 책임이- 예. 달린 문제인데 이거 뭐 개인적인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예. 이분이 참 재밌는 게 이게 이 용산 그리고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좋은 말로 포장해주면 원칙적 법리적 결정보다는 정무적 결정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는 네. 거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이거 보면요. 정무 감각이 완전 꽝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예? 정무 감각이 완전 꽝인 사람이 정무적 판단을 해요? 어떻게 할 거를 보십니까? 이분 하루 이제 연가를 쓰고 내일은 아마 출근을 하실 것 같은데 출근하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아마도 자리를 떠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아니,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정성호 법무장관도 견딜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걸 이제 이 정권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좀 감지하게 된 것 아닐까요? 이건 거의 핵폭탄급 아닙니까? 거기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계되고, 크게 보면은 지금 검찰이 범죄 혐의자 편에 서가지고 국민 쪽의 국가 쪽의 이익을 배신한 것 아닙니까? 이 프레임에다가. 그리고 이게 사고거든요. 왜 사고냐 하면은 아무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당연히 항소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기사가 그냥,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가만히 그러니까요. 있었으면 되는데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니까 이게 핵폭탄처럼 터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가만히 살피다가 8일 자정이죠 아마. 자정 넘어서 맨 처음 날린 게 11월 8일
영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검찰 자살 사건 비슷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그 논리적 모순 때문에 이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들어갈 이 용기가 아니라 논리가 부족한데 홀가분한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한 거예요. 이것도 이 상황에서 큰 변수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법무부 차장은 이제 검찰의 구형보다 이제 실제 판사 구형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유동규 씨는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나온 건 8년입니다. 8년. 그리고 정민용 씨 같은 경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이었죠. 이분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구형 나온 건 징역 6년이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판사가 더 세게 때렸는데 그러면 이게 더 검찰로서는 더 항소할 이유가 있겠느냐.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주장. 그것도 궤변 중에 궤변인 게요. 개변이에요. 예. 이게 두 조가 있어요. 예. 그 5명 중에 그렇죠. 민간 사업자 3인이 있고 성남 도계공 관계자 유동규와 정민영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민간 3인방은 예를 들면 김만배 구형 12년이 4년이 깎여서 8년이에요. 이 두 사람, 성남 도계공 관계자 두 사람만 형량이 늘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재명은 어느 조인가? A조인가 B조인가? 당연히 성남 도계공 그쪽 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남 도계공이 성남시 산하기관이니까. 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그 피고인은 당연히 이쪽 조죠. 그러니까 그게 궤변이에요. 예. 조 대표님은? 꼭 항소 포기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왔다고. 이거 항소했잖아요. 검찰이. 예, 그때는 예. 물론 윤석열 정부 때였는데. 때였습니다. 그건 뭐 한동훈 검사가 좀 관계된 사건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농담삼아 요사이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 국민이었으면은 초코파이를 훔친 것도 항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런 걸 가지고 항소 안 하겠다고 하면은 법조인들은 돈을 받았든지 백을 받았든지 미쳤다든지 그렇게 하나로 생각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의 폭발력은 이런 의외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꾸 형량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큰 사고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보통 사람들 있잖아요. 형량이 어떻고 뭐 배임죄, 뇌물죄 이거 별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받아야 될 국가가 받아야 될 7,800억이 깎여가지고 400억이 되고 저 사람들 형 살고 나오면은 준재벌로 살면서 여생을 즐기게 된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해소하느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의 관계와 엮인 사건. 그래서 이제 정성호 장관은 그거 형사소송 말고 민사로 다 받아낼 수 있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 민사소송에서 입증해서 범위가 판단되면 환수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일단은 그 형사사건으로 추징하기 때문에 약간 돈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 돈 함부로 이 사람들 뺏어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닌데 예. 거의 99%의 법률가들이 형사사건에서 뚜렷하게 그게 유죄 입증이 안 되는. 유죄 입장이 안 되는데 민사 하세월이고 그거 해갖고 임팩트 있는 결과 나오기 힘들다. 근데 정성호 장관은 뭐 변호사장을 오래 했다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의원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근데 조국 교수도 그게 동조하는 글을 썼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완전히 판결문하고 다르더라고. 판결문에는 비록 7천억을 400억으로 깎았지만은 추징해야 되는 것의 법리를 딱 써놨어요. 예. 왜 이걸 추징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예. 지금 저 성남시 측에서 소송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했는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소송해가지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예. 진행 중인데 전혀 진전이 없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 확정되어야 네. 얼마를 받는다든지 하는데 그것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니까 추징해야 된다고 판결문에 써놨다고. 그렇죠. 회복하기 힘든 네. 피해일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추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몰수할 수 법리 있다.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판결문에서 그래 써놨는데 다만 액수가 줄었을 뿐인데. 그런데 조국 정승호 이런 분들이 실무에서 멀리 떠나 있어 놓으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하고 탄핵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일단 정성호 장관 탄핵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도 더 확전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뭐 저 정성호 장관도 탄핵을 못 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자유예요. 근데 말하는 거 자유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예. 그래도 지켜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예.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거를 100%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50% 이상 쟁취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 저 사람 믿고 따를만 하다. 저 사람 하자는 대로 하니까 뭔가 되는구나. 네. 이런 효능감이 생기고 또 자기가 그 경쟁자들에게는 또 타격감도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사실 그 국정조사, 정성호 탄핵, 그다음에 특검 이거 3종 세트 다 맞아요. 해야 되는데 예. 삼지선다가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마침 김병긴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거를 검사들을 항명한다.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항명한다. 항명 특검을 하자 그랬잖아요. 예. 이거는 딱 보는 순간 무조건 낚아채야 됩니다. 아, 무조건 낚아채야 특검 돼요. 가자. 이게 참 그 재밌는 게 드루킹 특검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입장과 처지에서 유리한 쪽만 보는 거예요. 당시 드루킹 특검 받을 때도 추미애 그 민주당 대표가 덥석 받았잖아요. 이게 뭔가 드루킹 특검 하면 저쪽 국민의힘에게도 타격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그 바둑이가 저쪽 편인 줄 알았나 봐요. 예. 근데 지금 그 김병기 원내대표 하자는 대로 하면은 항명도 조사해야 되지만 이 동전의 악과뒤 아닙니까? 분리해서 할 수가 없어요. 네, 동전의 악과뒤로 이 이제 수사 외압, 항소 포기 그 외압 이게 있기 때문에 예. 같이 조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낚아채 갖고 해야 돼요. 만약에 민주당이 특검 하자고 하면 바로 받아서 하라. 바로 해야 됩니다. 아하, 네. 조 대표님 생각은? 저는 국민의힘이 이 절호의 기회를 현재로는 살릴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없다. 그건 뭐 구조적 문제인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그리고 사실상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한 사람이 무슨 근거로 이 문제를 공격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불신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방법이 있는 것 같아.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당원 맞죠? 네. 예, 그러면은 일종의 비상대책기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비상대책기구 책임자로 한동훈 전 대표를 추대해가지고 이 사건을 다루게 하는 거.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쪽도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는 홀가분한 입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한동훈, 이준석 불법 계엄에 반대하고 음모론에도 반대하고 했으니까 뭐 거침이 없잖아요. 또 두 사람이 다 일관되게 이재명 노선을 비판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결자해진데 네. 이 사건, 이 대장동 사건 수사를 총괄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럼 그 게임이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대책 TF 그렇죠. 위원회 팀장, 뭐 팀장을 팀장 하든지. 혹은 위원장을 한동훈 전 대표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시고. 근데 이제 검사장들, 지처장들이 막 서명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서명 안 하신 분 중에 이문정 지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검사장을 포함해서 서울지검 소속 누구든 그 징계 취소 소송 각오하고 항소장 그거 내면 되는 거다 그냥. 아, 법무부 눈치 볼 거 뭐 있었냐? 아, 그냥 검사였으면 아니 법무부 연락을 왜 기다리냐? 그냥 검사 한 명이 단독으로 그냥 내면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아 그걸 왜 너희들이 안 냈냐? 이를테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아 이분도 사표를 냈잖아요. 아 그러면 대개는
내고 사표를 냈잖아요. 직을 걸고 내고 사표를 내. 이분은 안 내고 사표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행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도 비판 지점이 나온 얘기인데. 이거 의원님. 사실 이제 이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먼저 했어요. 네, 네. 그뭐 나중에 일 다 징징거리지 마라. 끝나고 뭐 징징대면 뭐하냐. 네. 그리고 자기도 본인도 검사 시절에 이 비슷한 상황에서 3번이나 사표 쓴 적이 있다. 그 정도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하면은 뭐 이렇게 그 결기, 근성 뭐 이런 어떤 그 대한민국 검사의 어떤 긍정적 이미지는 그게 있었는데 야, 이번에 보니까 뭐 알아서 숙이고 굽히고 눕고 뭐 이런 그 퍼레이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게 이제 검사의 어떠한 멋진 모습,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초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일이 옳은 이야기인데요. 예.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 그러니까 영웅이 되고 사표 쓰는 건데 예. 그렇죠. 아마 사표 수리 안 할 거예요. 아, 사표 수리가 안 될까요? 워낙 여론의 뒷받침을 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하냐. 그러니까 이제 젊은 계엄군들이 그 어떤 상부의 지시를 거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따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인데 징징대지 말라. 뭐 이런 네.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계엄군보다도 못해요. 저는요 12.3 계엄 당시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니까 윤석열 측에서 궤변이 나온 게 이거 평화적 경고성 계엄이었다 해갖고 계몽령 그 궤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유혈 사태가 벌어졌으면은 네. 그 얘기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근데 계엄에서 나온 거죠. 예, 유혈 사태가 왜 발생하지 않았는가? 저는 첫 번째로 꼽고보면요 계엄군의 사보타주입니다. 애국적 사보타주입니다. 소극적 대응. 네, 소극적 대응. 그것 때문에 유혈 사태가 안 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역이용해갖고 계몽령이라고 하는 궤변으로 일관한 건데 그 계엄군보다 못한 게 요번에 이 검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정부의 태도도 뭐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 또 검찰도 역시 또 이번에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겠다. 여러 가지 좀 비판 지점이 있어서 지금 현 상황은 좀 오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 책임을 묻는 정문의 TF 구상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또 독자적인 조사도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당연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내란에 관한 문제는 이제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이제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뭐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아요. 예,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란에 참여했거나 협조했던 공직자를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검의 형사 어떤 수사와 관련 없이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자는 건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굉장한 무리가 예상되고요. 예. 이거는 이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에도 결국 불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거고 예. 이미 전례가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 적폐청산 해가지고 뭐 득본 게 있습니까? 예.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몇 사람 있잖아요. 5명이나 그런데 그리고 지금 특검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으로서 그러니까 검찰청 한 개를 만든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몇 달째 수사를 해가지고 그냥 뭐 샅샅이 뒤지고 있잖아요. 예. 또 무리할 정도로. 그럼 그 남은 사람 그게 해당되는 사람은 말고 더 남은 처벌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과연 남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대상이. 예. 그러면은 이제 간접적인 거 예컨대 뭐 형법 위반은 아니지만은 평소에 협조 관계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걸면서부터 이제 자의적인
조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누구하고 뭐 친했다든지 뭐 결국 뭐 이런 걸로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저 어느 나라에서 자주 쓰는 그 숙청하고 무슨 뭡니까 이게 무슨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절대로 모델로 삼지 않아야 될 정권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윤석열 정권,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예. 가장 실패한 두 정권인데 닮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문재인 시즌 2로 가는 겁니다. 이거. 사실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걸 또 조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12월 3일 밤에 뭐 10시 23분. 23분에 계엄이 선포돼 갖고 새벽 그 다음날 새벽 1시 몇 분에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되고 새벽 4시에 국무회의에서 그거 수용해서 계엄 상황이 종료됐잖아요. 4시 반에. 그러니까 요 몇 시간을 얘기하면은 관계되는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슨 뭐 반국가 세력이다 뭐다 뭐 이렇게 한 것까지도 다 엮어갖고 너 그때 너 공무원으로서 윤 전 대통령이 거기에 동조했잖아 이런 식으로 엮을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근데 이 무리수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정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초대형 자충수가 될 거다. 초대형 자충수가 될 거다. 그 중국의 그 유명한 팔자 그 성어가 있잖아요. 상유 정책, 하유 대책. 위에 정책이 있다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 이 우리 헌법에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지 그렇죠.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유 대책 그 괴롭히고 막 하잖아요. 인사상 불이익 주고 그러잖아요. 대책이 있어요. 복지부동이에요. 일 안 하면 됩니다. 이것도 소송 사태 날 거예요. 네. 아니 그게 불이익을 주려면 명확한 근거가 근거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거 만들어내기 힘들걸요. 네. 만들어내려면 또 무리가 생기고. 그렇죠. 그 부분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특검이 이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이적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 메모를 보면 핵시설 2개소, 김정은 휴양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이재명, 한동훈 등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특검은 이제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발표를 보고 참담한 걸 느꼈어요. 그러신가요? 이 건 수사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처음부터 저 외환제로 접근했잖아요. 예. 적국과 통모하여 뭐 이게 안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빠지니까 일반 이적죄를 적용을 했는데 예. 어제 언론 보도에서 잘못 나가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외환죄 중에 하나인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다고 그러는데 형법에 보면은 외환죄 중에 맨 끝 뒤에 일반 이적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일반 이적죄는 그 내용이 적국과 아무 관계 없고 예. 하는 행동이 적에 이롭게 되면은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맞습니다. 예. 형법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이건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외환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얼마나 지금 외환죄를 시작해 놓으니까 거기에 좀 눌려가지고 자꾸 엮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언론이 거기에 따라간 면이 있는데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예. 외환죄는 성립 안 되고 일반 이적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이적죄 같으면 이건 구속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구속자 아무 없을걸요. 그 김용대 장군이죠. 드론 사령관도 지금 불구속 기소입니다. 예. 아니 세상에 난 처음입니다. 일반 이적죄 혐의자가 불구속 기소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만큼 근거가 약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발표하는 사람이 그렇게 뭐 실망을 넘어서 참담한 그런 발표하는 순간부터 이게 수사가 부실했구나. 네. 그걸 저는 레토릭으로 메우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고 이게 형식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추가 혐의를 한 건데 이게 대외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은 계엄령을 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형식 논리는 예.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이 무인기를 먼저 보내가지고 오물풍선 떨어뜨리는 데 대한 대응 조치가 먼저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선이지. 가만히 있는 북한의
무인기를 보낸 거 아닌데도 북한 편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특검이 나서서 북한 편들어 주는 거라. 신지호 의원님. 그러니까 저기 뭐 요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발언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홍장원 전 차장이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어요. 저 연평도 저쪽에서 우물풍성 날아오는 거를 이게 드론으로 그 가서 이제 요격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이 의도한 바는 외환을 유치를 한 거다. 외환 유치죄로 가려고 하는데, 근데 많은 법률가들이요. 제 주변에 있는 법률가들은 뭐 99%가 이건 무리한 접근이다. 기껏해야 지금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일반 이적죄 정도로 엮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접근을 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무리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이제 순직 해병 특검 지금 이제 13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제 구속 기소했고, 임성근 전 사장 변호인이 안가 회동, 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기도 하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건도 지금 구속자 여러 사람은 구속 영장 청구했지만 구속은 딱 한 사람 됐잖아요. 그죠? 그때 7명 했을 때 한 명만 됐죠. 사단장. 예. 그것도 재판하면은 나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것도 실체가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잘못한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나서가지고 이런 구조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한 것은 죄송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내가 국군 통수권자 자격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난 박수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걸 자꾸 덮고 예. 덮고 하다가 특검까지 온 것 아닙니까? 사안을 갖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아쉬운 게 예. 정권 뺏기기 전에 당시 여당 대표 한동훈이 제안했던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자. 그거 했으면 이렇게 정권 뺏기고 서슬퍼른 이 시절에 수사를 받았는데도 없잖아요. 예. 그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리스크 관리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 그 당시에 본인이 대통령일 때 그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을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할 줄 알고 그래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최상병 특검을 해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훨씬 더 위기 관리도 되고 또 국정 운영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을 거예요. 예. 모든 걸 꽉꽉 다 이렇게 틀어 막으려고 했던 게. 그리고 그때 뭐 한동훈이 그 대법원장 제3자 특검 얘기하니까 뭐 그 특검을 받는 순간 뭐 탄핵으로 연결되고 저런 헛소리하는 배신자들은 다 처단해야 된다. 이런 거는 외치고 있었으니까 지금 와서 보면 예. 그때 이걸 수용해서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론 수사하고 이 최상병 특검은 이 군의 작전에 관한 특검입니다. 이건 예.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것이고 전문적인 것이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거예요. 예. 그 영향이 작전에 군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군대라는 것은 다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사고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 사고에 일일이 이렇게 미세한 관심을 기울이면은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웨스트몰랜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월 미군 사령관에 했던 예. 이분이 미국의 정예사단인 제101 공수사단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낙하훈련을 했어요. 낙하훈련을 했는데 워낙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7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날 또 훈련합니다. 훈련할 때 딱 내가 제일 먼저 뛰어내리겠다고 해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 바람이 너무 불어. 그래서 대기하고 있던 부하들한테 오늘은 낙하훈련 중지를 합니다. 예. 그러면 웨스트몰랜드 장군 처벌받았느냐? 처벌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다만 낙하산을 빨리 분리하는 그 장치 하나를 개발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바로 전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군의 사기나 작전에 악영향을 줄 만한 민간인들에 대한 의한 수사는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관한 재판 여기에 그 송미령 장관이 어제 나왔었는데 이제 계엄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느냐 증언을 했습니다. 요 중에 이제 주목되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 최상목 장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라고 하자 작은 목소리로 나도 반대해요라고 또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화를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송민영 장관의 이 증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건 의원님부터. 아이고 이거를 40 몇 년 만에 군을 동원하는 비상계엄을 하면서 별거 아니야?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야, 근데 이런 것도 또 충격이에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식 일반 국민의 그 어떤 평균적 감각에서 얼마나 그 떨어져 있었던가. 예. 뭐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이제 망상계엄이다 이런 표현도 쓰시고 했는데 예. 좀 정신이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구나 하는 음.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개업을 한 것이 아니냐. 조 대표님. 그러니까 또 이런 말을 해야 돼서 죄송한데요. 군대 안 갔다 온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아끼는 부인을 위해서 음. 최선을 다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계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준비를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그런 출발점이면은. 그리고 요새 그 법정에서 그 상황을 보면서 인상적인 것은 가장 강력하게 계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최상목 당시 부총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게 좀 너무 쓸쓸하게 보이고 그 송미령 장관은 뭐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도 10분 동안 앉아 있었다는 왜 거죠. 이렇게 있었는지 예. 그래서 이상민 옆에 있는 이상민 장관한테 물으니까 계엄해서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논의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국무회의라는 최고의 국가 지도부가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이거 구멍가게에서도 하지 않을 이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걸 보고 과연 안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대응할 만한 체제가 있느냐 시스템 있느냐 하는 데 대한 회의가 들어요.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기습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습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훈련이 잘 돼야 되고 그런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 저번에 그 폭탄주 모임 같은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국군의 날에 국군 주요 통수권자와 사령관들 지휘관들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모이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또는 최고 지도부의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매뉴얼. 음. 이재명 대통령이 난 제일 잘한 게 청와대로 돌아가는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관저와 집무실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출퇴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줄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국가 지도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자는 저는 제안을 합니다. 신지호 의원님은?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면교사를 삼아서 뭘 해야 되는데, 네, 좀 이게 결국 오늘 저는 아까 얘기를 잠깐 다 되돌아간 것 같지만 김민석 총리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해갖고 내란 관여 공무원들 뭐 잡아야 인사적 된다. 불이익 주겠다고 하는데 이 본인들이 지금 헌법 존중 안 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오는 어느 정도 이제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고 하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반면교사의 뭐 교훈 같은 그게 것들을 딱 나와야 됩니다. 만들어서 우린 최소한 이거는 지키겠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비슷한 양태로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일을 저지르지? 요번에 항소 포기도 사실상 헌법 파기거든요, 이거. 네. 자, 이런 것들 또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가 또 계속 뉴스의 중심입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 하면 김기현 전 대표 얘기가 나와요. 이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분이
당 대표 당선된 이후에 김기현 대표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당시 영부인이죠. 영부인에게 100만 원대의 명품 가방. 브랜드가 또 이번에 나왔어요. 로저 비비에 명품 백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 이제 그게 밝혀진 게 그 백 안에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가 있어갖고 누가 줬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건데 여기 이제 김기현 대표의 해명이 이제 논란입니다. 아내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에 선물을 한 거고 이거는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었다. 논란이 되자 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 100만 원 되는 정도의 백이 무슨 뇌물이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다시 또 논란을 짚히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무슨 저 국민 염장 지르기 대회 뭐 이런 게 만약에 있으면은 아니 김기현이 금메달 따고 성일종이 은메달 딸 것 같아요. 아니 네. 이거 봐 이게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저 부적절했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럴 혹시-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매를 번다 이렇게 하죠. 정말 예의 없는 사회에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근데 대표님은 이런 아니 선물 여기에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나는 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는데 예 2023년이죠. 그렇죠. 예. 23년 봄에 할 때로 이렇게 거슬러 돌아가면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만 뛴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뛰어가지고 네.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 대표로 만들었다 하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네. 그건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었다 또는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이었다는 거고 그때 실시간으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김기현 의원을 밀기로 했으니까 도와달라고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 우리 조 대표님이 단독을 갖고 계신 그래서 건데 예. 그래서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라고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리고 현실이 그건 이거 개신교 목사인데 예. 이번에 보니까 통일교 도움도 상당히 받았죠. 받은 거 아닙니까? 받은 거죠. 당원들 가입 예. 을 통해. 그래서 이건 둘 다 김건희 씨는 뭐 해당이 안 되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저 당내 경선에 개입한 거고 그렇죠. 이건 저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그것도 되고 정당법 위반 뭐 이런 그리고 거. 또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아마 맨 처음 적용한 게 윤석열 검사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예, 이제 친박 인사한테 예. 여론조사 좀 네, 편히 네. 봐줬다고 해가지고 징역 2년 네, 나왔습니다. 예. 그것까지 다 종합하면은 김기현 의원이 사회적 예의라고 말할 계제가 안 되지 이거는. 예. 이분 또 판사 출신이신데 법률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당에 또 당 대표까지 하셨었는데 이 부분은 딱 자르고 가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죠. 논쟁을 더 촉발시키는. 그렇죠. 만약에 이거 그 대장동 항소 포기가 없었으면 이거 더 큰 뉴스가 됐을 텐데 예. 이게 좀 주목을 덜 받고 있습니다. 덜 받고 예,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사실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두 분이 함께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화요일에 더 라커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